30일 동안 반응이 없었고 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홍콩 ETF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들이 섣불리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얘네 이제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어차피 중국에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막 홍콩 현물 ETF 된다 그래서 막 바로 폭등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조금 기간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된다. 그 정도 기간을 두셔야 되고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에 진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막 10% 이상 막 빠지고 변동성이 심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이번 주말에 좀 홍콩 관련해가지고 좀 화상회의를 조금 했는데 이제 뭐 업무적인 얘기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파트너십 관련해서도 좀 문의를 드리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조금 전해 들었는데 올해 2분기에 홍콩에서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 ETF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의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판매 방식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홍콩 달러로 할 건지 아니면은 현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거의 뭐 비트코인은 기정사실하고 그래서 빠르면 2분기 내에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조금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지. 작년에도 작년 6월 달에 홍콩 ETF, 홍콩 현물 ETF 통해 가지고 막 뭐 코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다 그랬잖아. 불장 온다고 작년 6월 달에. 6, 7월 달에 홍콩 얘기 나오니까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 코인들 다 펌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어땠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홍콩 현물 ETF 딱 터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거 호재 아닌데요. 그때도 욕 뒤질나게 먹었죠. 쟤는 무조건 반대로만 한대. 쟤는 그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해. 뭐만 위험하다 그러고.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야, 또 그분의 댓글이. 거의 작년, 재작년은 위험하다고 한 580번은 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위험한 걸 위험하다 그러지 어떡해. 위험하다 해가지고 기다리라 해서 비트코인 싸게 샀으면 된 거지, 그걸로.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놈은 맨날 위험하대. 뭐가 맨날 위험하대.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저희는 작년에 우리 홍콩 ETF를 안 좋게 봤죠. 왜 그러냐면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홍콩 현물 ETF,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알려면 분석을 하려면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어땠고 중국과 홍콩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만큼의 지금 기대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분석이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 왜 홍콩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상태였죠. 유출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보통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외환금융 창구 역할로 쓰고 있죠.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 진출하고 싶어. 그러면 홍콩을 거쳐서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 뭐 대만, 뭐 한국 해서 뭐 4대 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4대 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홍콩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이후로 어떻게 됐죠? 중국의 작은 국가, 거의 중국이지. 일국양제 뭐 한다고 하면서 우리 중국이 뭐 지배를 한다. 대만한테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그 홍콩한테 똑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통해서 몇십 년 감금, 깜빵. 그러니까 제재가 심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던 이런 수많은 해외 기업들, VC들,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야, 홍콩 안 갈래. 홍콩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지네만 빠져나갈까? 외환도 빠져나가죠. 그리고 거기 일자리를 또 빠져나가죠.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 지금 홍콩에서. VC들, 뭐, 스타트업들 시장이 지금 절반으로 준 상태입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안 그래도 부동산도 힘들고 증시도 힘든데 외환금융 창구 역할을 해주는 홍콩이 막 무너져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복구해야지. 복구하려면 그 진핑 형님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열어보자. 그게 작년 6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중국이 힘든 상황에서 외환이라도 벌어보자 해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잘 나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다 그러면 좋겠죠.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힘들어서 내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국계 자금이 들어온다? 못 들어오죠. 들어오면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거겠죠. 자금이 유입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 스왑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코인들 안 오릅니다. 호재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상승도 안 했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어떨까? 홍콩 ETF. 올해는 작년이랑 다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어떨까?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왜 다르냐? 코인 이슈야. 보세요. 일단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서 출시를 한다고 해볼게요. 사고 싶으신가요? 내 수중에 1억이 있어. 홍콩 가서 사실래요? 아니면 미국 거 사실래요? 유동성도 많고 하루에 막 수십억 달러, 슬리피지도 저렴하고 수수료는 뭐 모르겠어요. 아직 출시를 안 했으니까 누가 더 싼지는. 저는 미국 거 삽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간이 들어가가지고 진핑 형님 화나가지고 또 내 거 자금 동결되고 언제든지 또 몰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선 사고 싶지 않아.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이더리움. 얘 때문에 중요합니다. 얘가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좀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멤버십 방송에서 이더리움이 올해 연말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진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중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다. 뭐 환매 방식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그 조율을 하고 있는데, 뭐 현물이 됐던 그 홍콩 달러가 됐던 현금이 됐던 어찌됐든 간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달라요. 이더리움은 조금 다릅니다. 자금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 홍콩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 홍콩이야. 중국이 아닌, 홍콩이 아닌, 이게 중국이에요. 미국, 뭐 아시아, 뭐 일본, 뭐 인도, 유럽,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걸 기대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만으로는 들어오기 힘듭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입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올해 연말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 현물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만하다. 왜? 뭐 때문에? 이더리움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코인 이슈야. 홍콩에서 현물 ETF 딱 승인되면 쏘는 거냐? 폭등하는 거냐? 우리 이미 겪어보셨잖아. 우리 1월 13일 날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딱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하우스는 미리 알고 있었어. 이미 현물 ETF 승인 이후로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면 우리는 떨어진다.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었죠? 우리 하우스? 현물 ETF 승인되면은 모든 코인 방송들이 다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었죠. 1억 5천 갑니다. 2억 갑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현물 ETF 승인되면 떨어집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방에 베팅을 했었고 실제로 짧았지만 한 달간은 맞았어요. 13일부터 2월 초까지는 흘렀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죠. 지금 그때 와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후회하는 생각인데 이 한 달 조정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많이 주었더라면 얼마 좀 많이 조금이라도 아무리 못해 10% 20% 주었더라면 아직도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회원분들한테 요거 매수를 하라고 시그널을 못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불찰이죠. 루크님 멤버십까지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뭐 2월 초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 매매 들어간 거니까. 그래도 우리 이더리움 360에 들어갔고 수익을 다 보셨어. 그리고 이전에 뭐 비트코인 2천만 원 산 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 입 아프고.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왜 흘렀을 때 좀 과감하게 담지 못했을까? 아직도 자면서 막 불현듯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만 못 담고 뭐 돈을 못 벌었다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우스분들이 조금 더 벌 수 있었던 이런 기회들을 놓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 그래서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와서 좀 생각을 해보자. 지났으니까. 또 너무 잘한 것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 못한 것도 있고, 응?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많고 하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거의 한 30일 동안 반응이 없었고 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홍콩 ETF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들이 섣불리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얘네 이제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어차피 중국에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막 홍콩 현물 ETF 된다 그래서 막 바로 폭등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조금 기간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된다. 그 정도 기간을 두셔야 되고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에 진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막 10% 이상 막 빠지고 변동성이 심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아시아 이걸 말씀드리겠다. 자, 미국 블랙록 뭐 피델리티 현물 ETF 시장입니다. 여기서 현물이 많이 유입이 돼. 그럼 이 온체인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얘네 현물 유입 많이 했네? 많이 샀네? 그럼 아시아 펀드들 기관들이 매크로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럼 가격이 쭉 올라가겠죠. 반등이 빠르죠. 멤버십 재방송이 멤버십 했던 얘기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 디콘 이런 것들은 또 얘기해드려야지. 이거 좀 민감해. 이거 멤버십에서 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민감. 요거는 어차피 시황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반대로 유출이 세. 유출이 세면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서 던집니다. 기관들, 펀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막 10%, 15% 비트코인이 막 변동성이 미친 듯이 나. 뒤집어지게. 그래서 아시아권 이런 그 기관들 펀드들이 어떻게 한다? 지금 미국계 현물 ETF 요거 유입이랑 유출 요거 연동해서 바로 던졌다, 바로 샀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왔다 갔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근데 예민할 수 있지, 당연히. 남들은 돈 주고 보는 건데, 당연히 그 내용들을 밖에서 정규방송 하면은. 근데, 곰곰이 들어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A라는 내용을 해도, 정규 방송에서 A라고 똑같이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니다.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 들어보신 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